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글로벌 마케팅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16년간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엘리바를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이제 빌드하고 리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투 프로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태그에 있는 것처럼 리보세라님 아필리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멀티플 인디케이션스 디벨롭먼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인디케이션은 적응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응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인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는 의약품도 멀티 시대라고 하는데 적응증 확장이 왜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그 약 하나를 잘 개발해 가지고 여러 적응증으로 확장하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IV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위 시장에 진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간에도 똑같은 약으로 진입하면은 하나 약을 개발해서 매출이 뭐 단순 계산 2배 이상 뛸 수 있고, 뭐 폐 또 하면은 3배, 이렇게 적응증이 확장될수록 매출이 그만큼 증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적응증 최다 보유약은 에브비의 휴미라라고 하는데요. 얘는 TNF 알파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에 사용이 되는 건데, 요 TNF 알파는 나중에 그 이뮤노미 포스터 발표 해석을 영상 올릴 때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멀티플 인디케이션 디벨롭먼트의 투 프로덕트 리보세라니 아필리아에 공헌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 보니까 레이징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과 올리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이트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채용 공고 같은 거를 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프리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채용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거나 뭐 연봉 등 회사 정보를 내가 열람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 프로필을 누가 열람했는지 알고 싶을 때 돈을 주고 프리미엄 유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링크드인이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의 그 프로필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제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진 못했고, 공유해 주신 거 보니까 그 암젠에서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다음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링크드인은 SNS인데 좀 특별한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 구직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1조의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구인 구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프로필, 스펙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졸업한 학교, 내가 전에 다녔던 직장 정보, 뭐 논문, 평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의 뭐 프로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꽤 큰 플랫폼인데 200여 개 국가에서 6억 7,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었고요. 처음 시작은 누가 했느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부트스트랩티드,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랩티드라는 말은 to start a business with little mone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요 캐피탈에서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 받았고, 역사는 이제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2002년 12월 설립, 2003년 5월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은 글로벌 마케팅 채용이 되었고,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은 16년간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필리아 리보세라는 입으로 추정되는 투 프로덕트에 대한 멀티플 인디케이션 디벨롭먼트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션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여기 패키지 인설트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약을 사면 안에 이렇게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인디케이션 같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인데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인포메이션은 뭐냐? 이제 드러그랑 그거의 사용법, 유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인디케이션은 FDA로 그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N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인데 이것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요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누가 분비를 하느냐, 대식세포가 분비를 합니다. 매크로페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식자. 그래서 네크로시스랑 염증 반응, 인플레메이션을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리셉터도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리셉터가 있습니다. TNFR1이랑 TNFR2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조직은 TNFR1입니다. 그래서 TNFR1이랑 이제 TNF랑 결합을 하면은
이제 이런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TNFR2는 뭐냐? 얘는 이제 면역세포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네크로시스랑 아포토시스를 생각해보면은 아포토시스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네크로시스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식세포가 우리 몸의 선천면역이거든요. 얘는 돌아다니죠. 후천면역은 B셀이랑 T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내독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얘랑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TNF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항원이 들었다는 것을 대식세포가 알게 돼가지고 되는 거죠. 이 내독소라는 것은 안 내자를 쓰죠. 그래서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독소가 반응하여 이 폐혈증성 쇼크를 일으킨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 단디바이오 할 때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독소 같은 거는 이제 평소에 균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확산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균이 사멸되거나 파괴되면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가 터져가지고 이제 내독소가 얘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TNF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력 같은 경우에는 외독소보다는 약하다고 해요. 이거 하는 김에 단디바이오 사이언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람 운성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내독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치료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DDS052 얘가 내독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억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제 없었다면 이 내독소가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얘가 중간에 치료제가 내독소랑 결합해서 수용체에 이제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S라는 게 또 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요걸 첨가를 하면은 얘가 붙어가지고 이제 비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람 운상균 세균을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이제 병균 중에서도 예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독소라는 것은 세균 내에 있어가지고 일단 죽기 전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은 파괴될 때 외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LPS나 뭐 리피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람 운상 세균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대식세포가 이제 발견하게 돼가지고 만나면은 이제 TNF가 분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독소 같은 경우에는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대로 외독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밖으로 분비가 되는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독소가 어떻게 면역세포로 이동하는지를 보면은 LBP랑 CD14라는 게 등장하는데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람 운상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독소가 나오죠. LPS. 내독소는 평소 얘가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죽어서 사멸하거나 할 때 이제 이 밖으로 팍 나오는 것들이 LP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오면은 LBP라는 거랑 결합을 합니다. 결합한 다음에 정전기로 CD14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끌려가지고 이제 간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NF를 이제 한번 정리하면은 리셉터가 두 개 있다고 했죠. R1이랑 R2가 있는데, R2는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고, 이거는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TNF랑 TNF-R이 결합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얘가 얘를 죽이는 놈이다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 요거에서는 TNF-R1이 이런 기작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이걸로 사용하지 않고 염증 같은 거를 좀 제거하는,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아까 봤듯이 자가면역제나 뭐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NF-알파가 네크로시스 일으키는 놈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억제해서, TNF-알파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채용되었다는 사실과 TNF-알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